지금부터는 호흡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호흡을 내가 풍선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 둘, 셋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분 다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이 많을 때 한 분은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자꾸 하려고 애쓴다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생각을 없애려고 노력한다 하셨고, 선생님은 생각이 많고 잡생각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한다 그러셨죠? 네, 좀 많이 움직이려고. 많이 움직이는 게. 예. 운동 좋아하세요? 운동을 할 때 생각이 빠르게 사라지죠. 운동을 하면은 몸에 에너지가 순환이 되잖아요. 우리의 몸은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건강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그게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몸의 소화기관, 장기관, 근데 소화가 잘 되는 것도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 소화도 잘 돼요. 왜냐하면 위장에 다 모두 다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혈관에 피가 잘 흘러가는 것이 혈액순환이에요. 위장을 보호하고 있는 위벽에 혈관들이 잘 순환하면 소화도 잘 되고 소장, 대장, 변비도 사라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 피부도 좋아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온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면 좋겠죠. 근데 가장 혈액순환이 안 되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손끝, 발끝. 왜 그럴까요? 심장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심장하고 가장 먼 곳이 어디예요? 손끝, 발끝이. 그래서 우리가 알래스카나 히말라야에 올라가는 분들이 가장 먼저 동상에 걸리는 곳, 그것이 손끝과 발끝이에요. 그래서 사고 입으면은 동상에 걸리면 잘라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손끝과 발끝 이런 곳에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보일러 배관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보일러가 중간에 따뜻한데 방끝이나 이런 모서리에는 따뜻하지 않아요. 곳까지는 배관을 만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끝까지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은 열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몸은 끝까지 혈관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왜 손끝이 차갑고 수족 냉증이 있을까? 여기까지 혈관이 있는데 여기까지 힘을 밀어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혈관이 있는데 왜 손끝이 차가울까? 다른 곳에 비해서, 손목에 비해서, 손바닥에 비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기 힘이 뭐냐 하면 혈액순환이에요. 혈액순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혈액이에요. 혈액이 움직여야 되는데 혈액을 움직이는 연료가 뭐냐 하면 산소입니다. O2예요. 산소. 그러면 산소는 어떻게 우리가 흡수할 수 있어요? 호흡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9나 이런 데 실려가면 가장 먼저 코에 닿는 게 산소호흡기잖아요. 몸이 뻐덩뻐덩해지고 몸이 힘들어지고 아픈 사람에게는 산소가 혈액순환을 잘 시켜서 어찌됐든 몸의 회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가만히 놔두면, 호흡을 통해서 가만히 평상시 호흡을 하면 여기 끝까지 혈액순환이 산소가 잘 전달될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코로 내쉬든가 입으로 내쉬면 돼요. 근데 보통 평상시에는 이렇게 숨을 쉬어요. 근데 심호흡을 쉬면 이렇게 쉬어요. 근데 들숨이 많이 들어가야 날숨도 많이 나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들이마신 호흡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빠져나갔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지 않고
크니까 폐의 기능, 심장의 기능도 별로 안 좋아지고 한마디로 손을 아령을 하는데 이걸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근육이 생기겠어요? 이렇게 해야 이두박근도 생기고 알통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여기 뛰고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봤죠? 그런 심장 해부학 많이 봤죠? 뛰고 있잖아. 근데 이걸 탄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가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호흡이 가빠져요. 하다가 응급실에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또 이제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무거운 뭔가 들려고, 이거 무거워요? 드는데 여기 근육이 없으면 이거 들 힘이 없잖아. 그러면 평상시에 이걸 들 일은 없지만 어떤 상황에 뭔가를 들어야 되는데 내 몸에 근육이 있어야 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근육을 평상시에 키워놔야 돼요? 안 키워놔야 돼요? 키워놔야 되죠. 심장의 근육, 심장의 혈관, 수축하고 압박되고 팽창하는 걸 평상시에 키워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압박이 오든가 몸에 불편함이 오든가 손발이 저리든가 긴장이 되면 손발이 저리고 답답하거든요. 가슴이 긴장이 되면 그때 여러분이 탄력성 있게 미리 키워놨으면 호흡 한두 번으로 그걸 이완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혈액순환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이런 훈련을 안 해놨기 때문에 내가 과부하가 오든가 두려움이 오든가 에너지가 소모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찾아오면 호흡이 계속 가빠지고 힘들어요. 답답해요. 왜 답답하겠어요? 산소가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제 고3이니까 시험을, 대입시험 치는데 곧 그러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그 시간이 긴장이 된단 말이에요. 시험 치는 시간이. 근데 내가 그 긴장된 마음으로 시험을 치면 아는 문제도 틀리게 돼요. 쉬운 문제도. 근데 내 마음이 편안하면 모르는 문제도 제쳐놓고 아는 문제만 제대로 풀어가면 돼요. 그러면 공부한 대로는 실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긴장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긴장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긴장을 하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짜증이 올라올 때 사람이 긴장을 해요. 화가 올라올 때 숨이 느긋해요? 빨라져요? 빨라지죠. 화가 올라올 때 막 불불 떨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새끼야 막 이렇게 되잖아요. 욕이 막 나오잖아요. 거칠단 말이에요, 자식아 하면서. 그때 느긋하게 자식아 이런 게 잘 없어요. 막 화가 올라와요. 그때 뭐다? 왜 몸이 떨리고 화가 올라올 때는 긴장되느냐? 호흡이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놈 하면서 자식아 하면서 이렇게 욕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화가 올라오던 마음도 어느 순간 줄어들어요. 긴장된 마음도. 그럼 이걸 평상시에 해놔야 돼요. 화가 올라올 때는 그게 안 돼. 수영도 평상시에 배워놔야 물에 빠지면 수영을 잘할 수 있지. 물에 빠졌을 때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마음의 탄력성과 호흡의 탄력성을 키워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긴장이 되는 순간에도 호흡 한 서너 번, 시험 치러 들어갈 때도 호흡 한 서너 번, 이제 나중에 면접도 볼 텐데 면접할 때도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호흡 한 서너 번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여기서 턱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들어가면 멍해져요. 면접관들의 말 한마디에 긴장이 돼가지고. 당당함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아무리 깊은 바다에도 당당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접신물에도 빠져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탄력성 있는 호흡법을 훈련시켜 놔야 돼요. 그래서 평상심이 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호흡 훈련을 자꾸 해놔요. 호흡 훈련을. 호흡은 모든 상황에 필요해요. 가수에게도 필요하고 뮤지컬 배우에게도 필요하고 의사에게도 필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해요. 호흡을 편안하게 하고 나면 자신의 실력이 나오고 의사는 덜 긴장하고 수술도 잘하고
뮤지컬 배우들은 무대에서도 편안해져요. 그래서 항상 가수들이나 뮤지컬 배우들은 뒤에서 호흡 연습을 해요. 대기실에서 자꾸 안정을 취하려고. 그리고 중요한 사업이나 중요한 본인의 일이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호흡이 편안해져야 돼요. 내가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봅시다. 어제 제가 차량에 약간 사고가 났습니다. 그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벌벌 떨면서 아이고 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라 다친 데 없으십니까 고객님 편안하게 해줘요. 그게 뭐냐?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호흡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호흡을 내가 풍선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래서 지금 두 분 다 약간 움츠러져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고 배를 살짝 넣고 가슴을 살짝 내면 여기 양쪽에 횡격막이 자리 잡아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숨을 쉴 때는요, 횡격막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2, 3초, 2, 3초. 개는 1초마다 호흡을 해요, 거의. 이렇게 움직여요. 좀 잠잘 때는 이 정도고. 사람은 평상시에 2초, 3초. 거북이는 1분에 한 번씩 호흡합니다, 여러분. 거북이. 호흡이 되게 길어요. 그 장수하는 동물 중에서 거북이가 있잖아요. 우리의 심장과 호흡은 비례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빠르게 닳아요. 무릎도 많이 쓰면 무릎이 빨리 닳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가능하면 천천히 하고 편안하게 하는 연습을 해놓으면 심장이 멈추면 결국은 죽어요. 누군가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보는 거예요. 호흡을 하고 있으면 산 사람, 호흡이 끊기면 죽은 사람이라고 의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호흡이에요. 아이가 신생아가 딱 태어났을 때, 태아가 태어났을 때 얘가 호흡을 안 해요. 그러면 거꾸로 해서 엉덩이를 때리든가 등을 쳐요. 호흡을 트기 위해서. 그러니까 호흡이 삶에 그때 딱 터지면 살았다 하고 호흡이 딱 끊기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이 평생 여러분의 심장과 배가 가장 인생에서 삶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신체 기관 중에 하나예요. 발이 없든 다리가 없든 뭐 하나 부서져도 살아요. 하지만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심장의 박동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탄력성 있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횡격막이 왜 있냐면 이 횡격막과 갈비뼈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감싸고 있어요. 어디를? 심장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충격이 와도 이 뼈가 내 심장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뼈가 갈비뼈 바깥에 없잖아요. 갈비뼈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갈비뼈가 있는 거예요. 신체 기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심장이 횡격막이 있어요. 횡격막이 숨을 쉴 때 이 횡격막이 거의 내려가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우리는 평상시에는. 근데 심호흡을 하게 되면 횡격막이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면 이 호흡통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 이 압박감이 풀리게 되고 호흡이 커져요. 그래서 내 몸의 횡격막이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려간다고 생각하려면 여러분의 몸이 풍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집에서 가서도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꼭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그냥 손을 편안하게 해서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두 손을 편안하게 하고 숨을 들이마실 때는 약간만 내려간다 생각해요. 횡격막이 내려간다 생각하고 할 때 줄어들겠죠. 졸아들겠죠. 그 숨을 들이마실 때는 자, 이때 호흡 중에서 처음에 여러분 명상호흡을 배워야 할 거는 코-입 호흡이에요. 코-입 호흡. 코-입 호흡이란 건 뭐냐 하면 코로 숨이 들어가고 입으로 나가는 걸 코-입 호흡이라고 해요. 근데 입을 크게 벌리면 안 돼요. 빨대를 물었듯 이렇게 내쉬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야 길게 내쉴 수가 있고 오래 내쉴 수가 있어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촛불을 불듯이. 그러면 들이마실 때는
무조건 코로 들이마셔야 돼요. 지금 들이마실 때 선생님께서는 어깨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깨가 올라가면 안 돼요. 어깨는 내려가야 돼요. 들이마실 때. 이렇게 되잖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 가슴만 내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들이마실 때 손을 이렇게 내리는 이유가 어깨가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그러면 이거 열면서 내 횡격막이 열리고 폐가 열려요. 하고 후 내쉬면서 또 졸아들어요. 내쉬는 게 중요해요. 호흡은 내쉬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가 우리가 이렇게 호흡통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숨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의 호흡이 이렇게 숨을 내쉬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숨이 들이마시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 통까지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또 내쉬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반복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이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쉴 때 요만큼만 내쉬면 어떻게 돼요? 들이마실 때 요만큼밖에 못 들이마셔요. 요만큼밖에 못 들이마신다니까? 왜냐하면 내쉴 때 이만큼 내쉬어야 이 빈 공간이 진공 공간이 되잖아. 그러면 들이마실 때 이만큼 쭉 들이마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쉴 때 이까지 이렇게 안 내쉬고 보통 우리는 요래만 내죠. 그러니까 들이마실 때 요거밖에 또 못 들이마셔.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퇴화된다니까 자꾸. 그러면 긴장되면 내 혈액순환을 위해서 이 공기가 산소가 많이 들어가야 발끝, 손끝까지 다 갈 거 아니에요. 힘이 될 거 아니에요. 밀어붙일 거 아니에요. 혈관을 통해서. 근데 힘이 없잖아. 주사기 작은 것보다 큰 게 빵 나가야 되잖아요. 압력이 없단 말이에요. 압력이. 이게 압력인데. 그러면 들이마시고 난 다음에 내쉴 때 이까지 다 후 내쉬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들숨보다 더 중요한 게 날숨이에요. 나가는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는 호흡을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들숨만 하고 후, 이 끝이야.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호흡법에서는 들숨보다 날숨이 더 길어야 돼요. 2배. 2초 들이마시면 4초 내쉬어야 돼요. 이걸 연습을 해야 돼,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그걸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연습하고. 자, 이렇게 해서 숨을 쭉 들이마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3초 들이마시고, 6초 한번 내쉬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하다가 안 되면 4초 만에 내쉬어도 돼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요? 자, 조금 더 천천히 초를 한번 세워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어때요? 되나요? 돼요? 돼요? 좋습니다. 자, 호흡을 할 때, 내쉴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쭉 자연스럽게 내쉬어야 돼요. 이렇게 내쉬면 안 돼요. 들이마실 때, 이게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그건 거친 호흡이잖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면 자신이 몸을 서서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조금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본인이.
빈혈 있는 사람들은. 그럴 때는 조금 평상시 호흡을 유지하고 바로 하지 말고 한 1분 정도 쉬고 또 하는 게 좋아요. 잘해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할 때 생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생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 호흡에 몰입하고 있는 명상, 이걸 호흡 명상이라고 해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흡을 그대로 지켜보고 관찰하고 있잖아요. 지금 호흡을. 생각이 사라지잖아요. 이게 호흡 명상이에요. 아까 걷기 할 때도 걷기 명상 하나 둘 왼발 오른발 할 때 생각이 별로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걷기 명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명상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지켜보고 깨어있고 알아차리고 관찰하면 그게 명상이다. 이걸 오늘 딱 마음속에 정립해 놓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체완 치셔서 유튜브에 호흡 명상이라고 치면 많은 명상들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 10분짜리도 있고 15분짜리도 있고 5분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한 하루에 5분 정도만 스마트폰 좀 덜 보고 5분 정도만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을 준다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왜 호흡이 중요한지. 여러분의 모든 신경망은 호흡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호흡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고 내공이 없으면 모든 건강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항상 염담 허무면 병안 종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면 병 같은 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의학에서 항상 배우는 그 한의사들이 배우는 말이에요. 염담 허무면 병안 종래라. 마음을 평온하게 하려면 호흡이 편안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맛있는 거 먹는다고 여러분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고 어디 여행 간다고 마음 편안한 게 아니에요. 또 스마트폰 보면서 어디 관광지 찾아가야 되고 맛집 찾아가야 되고 맨날 정신없이 살아요. 우리는. 여행 가서도 그렇게 바빠요. 진정한 평온이 아니에요. 그거는. 또 돌아오면 또 괴로워요. 계속 반복이에요. 이게. 그 도파민만 더 증가해서 좋죠. 그냥 그게 좋은 것 뿐이지 진정한 마음의 평온이 아니에요. 편안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편안함을 찾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편안함은 호흡이 편안할 때 찾아온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 치면서도 편안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편안할 수 있고 운동하면서도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호흡을 관리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호흡 관리 오늘부터 제대로 해봅시다. 네, 고맙습니다.